300마리가 넘는 반딧불이가 어둠을 수놓고 있었습니다. 20년 경력의 냉철한 환경기자 레이첼 하트만은 그때 무릎을 꿇고 눈물을 보였습니다. 스탠퍼드 박사 출신, 데이터가 없으면 믿지 않는 그녀가요. 그녀는 단 한 번도 취재 현장에서 감정을 드러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한국의 어느 도심 하천에서 무너졌습니다. 도대체 그녀가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CNN 본사 회의실에서 코웃음을 치던 그녀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가짜를 폭로하러 간 서울에서 그녀는 왜 마음이 바뀌었을까요? 그리고 그녀의 다큐멘터리는 어떻게 전 세계 100개 도시를 움직였을까요? 지금부터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든 도시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잠깐만요. 혹시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미리 눌러주시면 건강하고 행복한 기운 듬뿍 받으실 거예요. 저는 CNN 애틀란타 본사 과학부 소속이었습니다. 20년간 환경과학 분야를 취재해왔죠. 스탠퍼드에서 환경정책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현장에서 수없이 많은 보건 프로젝트를 지켜봤습니다. 대부분은 실패했어요. 정부 예산만 낭비하고 결과는 형편없었죠. 그래서 전 냉정해졌습니다. 데이터가 없으면 믿지 않았고 숫자가 맞지 않으면 의심했어요. 감정은 취재에 방해가 될 뿐이라고 생각했죠. 그날 아침도 여느 때처럼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편집장 오스카 블룸이 탁자에 서류를 내려놓는 소리가 들렸어요. 레이첼, 이거 봤어요? 전 고개도 들지 않고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어차피 또 과장된 환경 보도일 거라 예상했거든요. 오스카가 읽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도심 하천 복원으로 물고기 23종 귀환. 반딧불이 서식지 확인. 1급수 지표종 출현. 그 순간 전 코웃음을 쳤습니다. 23종요? 도시 한복판에서요? 1급수라고요? 회의실 공기가 싸늘해졌죠. 동료들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리처드장이 여유로운 미소를 지었어요. 중국계 미국인인 그는 부국장이었습니다. 하버드 MBA 출신에 모든 걸 투자 수익률로 계산하는 사람이었죠. 레이첼, 데이빗 윤 알죠? 그 한국계 감독. 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향수병 걸린 낭만주의자잖아요. 선댄스 영화제 나온 뒤로 감성 과잉이에요. 리처드가 서류를 제 앞으로 밀었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 보고서 CNN 인터내셔널에서 관심 있대요. 시청자들이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희망 스토리요. 전 미간을 찌푸렸죠. 설마 진지하게 다룰 건 아니겠죠? 팩트체크도 안 된걸요? 오스카가 끼어들었습니다. 레이첼, 그래서 당신이 가는 거예요. 직접 확인하세요. 가짜면 까면 되고 진짜면 그것대로 스토리가 되는 거죠. 리처드가 덧붙였습니다. 목소리에 묘한 경멸이 섞여 있었어요. 중국은 사흘이면 도시 하나 짓습니다. 10년이면 황무지를 메트로폴리스로 만들죠. 한국도 결국 쇼 비즈니스일 뿐이에요. 외신 불러서 보여주려고 꾸민 거겠죠. 당신 같은 사람이 현장 가서 실체를 밝혀내야 합니다. 전 리처드를 봤습니다. 그의 눈빛엔 확신이 있었어요. 동양 도시가 서구를 앞설 리 없다는 확신. 그건 편견이었지만 전 그걸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비슷하게 생각했거든요. 도시 생태 복원은 대부분 실패한다. 특히 대규모 도심에선 거의 불가능하다. 그게 제 20년 경험이 알려준 진실이었습니다. 좋아요. 제가 가서 확인하겠습니다. 전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돌아올 땐 이게 얼마나 과장된 마케팅인지 밝혀낼 겁니다. 숫자 조작인지 연출인지 아니면 단기 효과에 불과한지요. 리처드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오스카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레이첼, 열린 마음으로 봐요. 데이빗이 보낸 영상 자료들 꽤 설득력 있더라고요. 현지 생태학자들 인터뷰도 있고요. 전 비웃었죠. 편집의 힘이죠, 오스카. 영상은 얼마든지 조작 가능합니다. 저 같은 사람을 설득하려면 현장에 날 것이 필요해요. 통제되지 않은 현장, 예고 없는 방문, 시민들의 진짜 반응이요. 회의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그날 오후 전 데이빗 윤에게 이메일을 보냈어요. 서울 취재 동행 요청. 단, 연출 없이 날 것만 보여줄 것. 사전 공지 없는 현장 방문 원함. 시 관계자 배제 요청.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환영합니다, 레이첼.
연출은 없습니다. 필요도 없거든요. 언제든 원하는 시간에 오세요. 청계천은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그 자신감이 오히려 의심스러웠죠. 너무 당당했습니다. 보통 뭔가 숨길 게 있으면 조건을 다는 법인데요. 전 비행기 표를 예약했습니다. 인천행 직항편이었어요. 떠나기 전날 밤, 전 청계천 관련 논문들을 뒤적였습니다. 복원 전 사진들이 눈에 들어왔죠. 콘크리트로 덮인 고가도로, 차들이 빼곡한 도심 한복판, 지하로 숨겨진 하천, 오염된 물줄기, 악취와 해충, 그리고 복원 후 사진. 맑은 물이 흐르는 도심 하천, 사람들이 산책하는 모습, 밤에도 환하게 빛나는 조명, 물속의 물고기들. 전 고개를 저었습니다. 연출이야. 분명 연출일 거야. 아니면 단기 효과. 오래가지 못해.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묘한 기대가 생겼어요. 만약 진짜라면요? 만약 정말로 도시 한복판에서 생태계가 돌아왔다면요? 그건 제가 지금껏 봐온 그 어떤 사례와도 다른 거였습니다. 환경과학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도 있었죠. 전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아니야. 불가능해. 도시는 자연을 죽이는 곳이야. 복원이 아니라 위장일 뿐이지. 인공 생태계를 만든 거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꿈속에선 이상하게도 맑은 물이 흐르는 하천이 보였어요. 그 물속엔 물고기들이 헤엄치고 있었죠. 반딧불이가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불안한 게 아니었어요. 기대였습니다. 기자로서 느껴본 적 없는 감정이었죠. 전 그 감정을 애써 무시했습니다. 냉정해야 해. 감정은 취재의 적이야. 사실만 봐야 해. 스스로에게 되뇌며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비행기는 정시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13시간의 비행 끝이었어요. 오후 2시였습니다. 기내에서 내려 입국장으로 걸어가는 동안 전 주변을 관찰했죠. 공항 직원들의 움직임, 안내 표지판의 배치, 승객들의 표정. 모든 게 자료였습니다. 입국 심사대 앞에 섰을 때였어요. 심사관이 유창한 영어로 물었습니다. 방문 목적이 어떻게 되시나요? 전 놀랐습니다. 억양이 자연스러웠거든요. 취재차 왔습니다. 아, 기자시군요. 어느 매체시죠? CNN이요. 심사관이 미소 지었습니다. 환영합니다, 하트만 씨. 혹시 도움 필요하시면 안내 데스크에 문의하세요. 환경부 연락처도 안내해드릴 수 있습니다. 전 멍하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렇게 친절할 줄은 몰랐거든요. 공항을 빠져나오는 길, 표지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글, 영어, 중국어, 일본어. 4개 언어가 깔끔하게 정리돼 있었죠. 색상 구분도 명확했고 픽토그램도 직관적이었습니다. 준비를 철저히 했네. 전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심은 풀리지 않았어요. 공항은 늘 그 나라의 쇼윈도우니까요. 진짜는 도심에서 드러나는 법이죠.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는 제 캐리어를 보더니 영어로 물었어요. 어디 가세요? 청계천 근처 호텔이요. 아, 청계천이요. 외국분들 많이 찾으세요. 거기 밤에 정말 예쁩니다. 전 창밖을 바라봤죠. 고속도로 양옆으로 나무들이 빼곡했습니다. 가로수가 아니라 진짜 숲 같았어요. 여기 원래 이렇게 나무가 많았나요? 기사가 웃었습니다. 요즘 더 많아졌죠. 시에서 계속 심고 있어요. 도시 숲 만든대요. 왜요? 미세먼지도 줄이고 도시 온도도 낮추고요. 새들도 좋아하고요. 기사는 자랑스러운 듯 말했습니다. 전 그 자부심이 흥미로웠어요. 택시기사가 도시 환경 정책을 자랑하는 건 흔한 일이 아니거든요. 도심으로 들어서자 풍경이 달라졌습니다. 높은 빌딩들 사이로 깔끔하게 정돈된 도로. 인도에 쓰레기 하나 없는 거리. 신호를 지키는 사람들. 너무 깨끗한데요? 전 중얼거렸습니다. 기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울 사람들 원래 그래요. 쓰레기 함부로 안 버려요. 담배꽁초도 잘 안 버리고요. 전 고개를 갸웃했죠. 모든 게 너무 완벽했습니다. 마치 준비된 세트장 같았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저녁 8시쯤 됐을까요? 거리엔 여전히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혼자 걷는 여성들이었어요. 조깅복을 입고 달리는 사람,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사람, 이어폰 끼고 여유롭게 걷는 사람. 뉴욕이었다면 상상도 못할 풍경이었죠. 런던도 마찬가지였고요. 밤에도 이렇게 안전한 거예요? 전 기사에게 물었습니다. 청계천 근처는 여자 혼자 밤에도 조깅해요. 사람들이 자연을 아끼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도 서로 아끼는 거죠. 환경이 좋으면 범죄도 줄어든대요. 그 말이 묘하게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자연을 아끼니 사람도 아낀다. 환경이 좋으면 범죄가 줄어든다. 전 지금껏 그런 논리를 진지하게 고려해 본 적이 없었어요. 택시가 호텔 앞에 멈췄습니다. 전 짐을 들고 내렸죠. 로비는 조용했습니다. 체크인 직원이 영어로 말을 건넸어요. 환영합니다, 하트만 씨. 청계천까지는 걸어서 10분 거리입니다. 밤늦게도 안전하니 편히 다녀오세요. 지도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아니요, 괜찮아요. 전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짐을 풀고 창밖을 내다봤어요.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시끄럽지 않았어요. 고요했습니다. 평온한 고요함이었죠. 전 카메라와 녹음기를 챙겼습니다. 직접 봐야겠어. 내 눈으로. 연출이 있는지 진짜인지. 밤 9시였습니다. 호텔을 나서자 선선한 바람이 불었어요. 거리는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무서운 조용함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천천히 걸었습니다. 아무도 소리치지 않았어요. 아무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그림자들이 길게 드리워졌죠. 전 천천히 걸었습니다. 발소리만 들렸어요. 내 발소리도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소리도요. 차 소리는 멀리서만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물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철썩이는 소리가 아니라 속삭이는 소리였죠. 졸졸 흐르는 물의 흐름. 청계천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다리가 보였어요. 전 다리 위에 섰습니다. 난간에 손을 얹고 아래를 내려다봤죠. 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맑은 물이었어요. 조명이 은은하게 비춰졌고 사람들이 산책로를 걷고 있었습니다. 진짜네. 전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확신은 서지 않았어요. 물이 맑아 보인다고 생태계가 복원된 건 아니니까요. 정수 시스템으로 물만 깨끗하게 만들어 놓고 물고기 몇 마리 풀어놓은 걸 수도 있었죠. 전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발밑에 물소리가 더 가까워졌어요. 산책로에 발을 디뎠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죠. 누구 하나 저를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각자 자기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커플이 손잡고 걷고 노인이 지팡이 짚고 천천히 산책했습니다. 전 물가로 다가갔습니다. 무릎을 굽히고 물속을 들여다봤죠. 잉어가 헤엄치고 있었어요. 피라미도 보였습니다. 어항이 아니야. 전 숨을 삼켰죠. 자연 상태의 물고기들이었습니다. 누가 방금 풀어놓은 게 아니라 스스로 살아가는 생명들이었어요. 움직임이 달랐습니다. 인공 사육된 물고기는 움직임이 단조로운데 이 물고기들은 자유로웠어요. 안내판이 보였습니다. 한글, 영어, 중국어로 쓰여 있었죠. 청계천 서식 어종 안내. 현재 23종 확인. 1급수 지표종 다수 포함. 전 안내판을 만졌습니다. 손끝에 차가운 금속이 느껴졌어요. 진짜였습니다. 연출이 아니었죠. 그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레이첼 하트만 씨죠? 돌아보니 중년의 한국인 남성이 서 있었어요. 전 임지혁입니다. 서울시 생태관리본부에서 일하고 있죠. 전 악수를 청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임지혁 박사는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일 본격적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느껴보세요. 이곳의 공기를요. 그리고 그는 떠났습니다. 전 혼자 남았죠. 강변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물고기를 구경하고 있었어요. 누구 하나 소리 지르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속삭일 뿐이었죠. 부모가 아이에게 뭔가 설명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 봐. 잉어야. 조용히 해야 놀라지 않아. 아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입에 손을 댔습니다. 그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아이도 자연을 배려하고 있었습니다. 다리 난간 위에 뭔가 앉아 있었습니다. 새였어요. 하얀 깃털의 새. 전 눈을 가늘게 뜨고 바라봤죠.
외가리였습니다. 전 눈을 의심했어요. 외가리는 도시를 회피하는 종이거든요. 소음에 민감하고 사람을 경계합니다. 서식지는 보통 한적한 습지나 강변이죠. 그런데 저 새는 도심 한복판에 앉아 있었어요. 그것도 편안하게요. 깃털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전 시계를 봤습니다. 밤 9시 12분. 도시가 이렇게 조용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뉴욕이었다면 지금쯤 차 경적 소리로 가득했을 거예요. 술 취한 사람들의 고함 소리, 지하철 진동음, 사이렌 소리. 런던도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여긴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자연을 방해하지 않으려 조용히 걸었고, 자연은 그 보답으로 사람들 곁에 머물렀습니다. 전 천천히 걸었어요. 발소리를 최대한 죽였습니다. 외가리를 놀라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새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냥 난간 위에 앉아 물을 내려다보고 있었죠. 긴 부리가 물을 향해 있었습니다. 사냥을 준비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쉬고 있는 걸까요? 전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셔터 소리가 날까봐 조심스럽게 찍었어요. 외가리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제 존재를 알면서도 신경 쓰지 않는 듯 했죠. 공존이구나. 전 중얼거렸습니다. 새와 사람이 같은 공간에서 서로를 의식하지만 방해하지 않는 것. 이게 공존이구나.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 안에서 뭔가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20년간 쌓아온 확신이 흔들렸죠. 이건 내가 아는 생태가 아니야. 전 중얼거렸습니다. 과학의 데이터가 아니라 눈앞에 진짜가 저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더 걸었습니다. 산책로는 계속 이어졌어요. 사람들이 여전히 걷고 있었습니다. 노인 부부가 손을 잡고 천천히 걸었죠. 젊은 여성이 혼자 책을 읽고 있었어요. 아이가 아버지 손을 잡고 물고기를 가리켰습니다. 모두 평화로웠어요. 누구 하나 긴장하지 않았습니다. 전 벤치에 앉았습니다. 물소리가 들렸어요. 일정한 리듬이었습니다. 바람이 나뭇잎을 흔들었습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 멀리서 차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지만 여기까진 닿지 않았죠. 이게 도시 맞나? 전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확실한 건 제가 지금껏 본 어떤 도시와도 달랐다는 거였습니다. 누군가 옆에 앉았습니다. 돌아보니 노인이었어요. 백발의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맑았습니다. 외국분이시죠? 유창한 영어였습니다. 네, 미국에서 왔어요. 기자신가요? 네. 어떻게 아셨어요? 노인이 웃었습니다. 카메라 메고 계시잖아요. 청계천 취재 오시는 분들 많거든요. 요즘엔 일본, 프랑스, 영국에서도 와요. 자주 오시나요, 여기? 매일 와요. 산책하러요. 15년째 빠짐없이요. 노인이 물을 바라봤습니다. 전 여기서 어렸을 때 놀았어요. 70년 전이죠. 전 놀랐습니다. 70년 전이요? 네. 19, 50년대요. 그땐 물이 맑았어요. 물고기도 많았고요. 친구들이랑 여기서 물놀이하고 물고기 잡고 그랬죠. 여름엔 온 동네 아이들이 모였어요. 노인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그러다 도시가 커지면서 하천이 더러워졌어요. 60년대부터요. 공장 폐수, 생활하수가 다 흘러들었죠. 물고기는 다 죽고 악취가 심했어요. 1970년대엔 지나가기도 힘들 정도였죠. 그래서 결국 복개됐습니다. 복개요? 하천 위에 콘크리트를 덮어버린 거예요. 도로를 만들었죠. 고가도로까지 세웠고요. 청계천은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땅 밑으로 숨겨졌죠. 노인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전 평생 이 사진을 간직했어요. 노인이 지갑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흑백 사진이었어요. 맑은 하천에서 아이들이 물놀이하는 모습이었죠. 이게 제가 10살 때 찍은 사진입니다. 언젠간 다시 이렇게 될 거라 믿으면서 간직했어요. 그리고 정말 돌아왔네요. 전 말했습니다.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죠. 70년 만에요. 제가 살아서 다시 볼 줄 몰랐습니다. 처음 복원 소식 들었을 땐 믿지 않았어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죠. 근데 진짜로 해냈더라고요. 어떤 기분이세요? 전 물었습니다. 노인이 미소 지었어요. 고마워요. 이 도시가요. 포기하지 않아서요. 돈만 쫓지 않고 자연도 생각해줘서요.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포기하지 않았다. 도시가 자연을 포기하지 않았다. 노인이 일어났습니다. 좋은 기사 쓰세요. 이곳의 진짜 모습을요. 숫자만 말고 마음도 담아서요. 노력하겠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전 혼자 남았죠. 물을 바라봤습니다. 물고기들이 여전히 헤엄치고 있었어요. 진짜 모습. 전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진짜 모습이야. 다음 날 아침 임지혁 박사를 다시 만났습니다. 청계천 상류 쪽이었어요. 그는 작은 수첩을 들고 있었습니다. 레이첼 씨, 여기 데이터 좀 보실래요? 전 고개를 끄덕였죠. 그가 수첩을 펼쳤습니다. 손으로 적은 글씨들이 빼곡했어요. 날짜별로 정리된 관찰 기록이었습니다. 2005년 복원 직후엔 물고기가 3종이었습니다. 잉어, 붕어, 피라미. 그게 전부였어요. 그의 손가락이 숫자를 따라 내려갔습니다. 2007년 9종, 2010년 15종, 2015년 19종, 그리고 지금은 23종입니다. 전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늘어난 거죠? 방류한 건 아니고요. 방류는 처음 3종뿐이었어요. 임 박사가 말했습니다. 나머지는 스스로 온 겁니다. 한강에서 올라왔죠. 한강에서요? 어떻게요? 수질이 좋아지니까요. 임 박사가 물가를 가리켰어요. 물이 맑아지자 수초가 스스로 자랐습니다. 저희가 심은 게 아니에요. 수초 씨앗이 물에 떠내려왔고 환경이 맞으니까 자란 거죠. 수초가 자라니 곤충이 나타났습니다. 물속 곤충, 하늘 곤충 모두요. 곤충이 생기니 물고기가 왔고 물고기가 오니 새들도 찾아왔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생태계는 연쇄 반응입니다. 하나가 돌아오면 나머지도 따라와요. 저희는 그냥 무대만 만들었어요. 주인공들은 스스로 찾아온 거예요. 전 물속을 들여다봤습니다. 돌틈 사이로 작은 유충들이 기어다니고 있었어요. 저건 뭐죠? 날돌의 유충입니다. 임 박사가 대답했어요. 1급수 지표종이에요. 오염된 물에선 절대 못 살죠. 전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1급수라니요. 도심 한복판에서요? 믿기 힘들죠? 그가 미소 지었습니다. 저희도 처음엔 믿지 못했어요. 2010년쯤 처음 발견했을 때 검사를 5번이나 다시 했어요. 오류인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자연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제가 늘 하던 말이었거든요. 사람은 거짓말해도 생태계는 속이지 못한다. 그런데 지금 제 눈앞의 생태계는 진실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복원이 진짜였다고요. 임 박사님. 전 물었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확신하셨어요? 성공할 거라고요? 임 박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전 회의적이었어요. 복원 계획 나왔을 때 시의회에서도 반대가 많았고요. 공무원들도 반신반의했죠. 돈만 낭비하는 거 아니냐고요. 그럼 왜 하신 거예요? 시민들이 원했어요. 임 박사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여론조사했을 때 70%가 찬성했어요. 고가도로 철거하고 하천 복원하자고요. 교통 불편 감수하겠다고요. 그 목소리가 저희를 움직였죠. 사람들은 왜 쓰레기를 안 버리는 거죠? 전 물었습니다. 임 박사가 주변을 가리켰어요. 산책하는 사람들, 물고기를 구경하는 아이들, 조용히 앉아있는 노인들. 이곳이 그들의 일부니까요. 자기 집 거실에 쓰레기 버리는 사람 없잖아요. 청계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민들이 이곳을 자기 공간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지키는 거죠. 우린 천천히 걸었습니다. 물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그 소리가 묘하게 안정감을 줬습니다. 새들은요? 전 하늘을 올려다보며 물었죠. 도시 소음에 어떻게 적응한 거예요? 외가리 같은 건 원래 사람 피하잖아요. 적응이 아니라 공존입니다. 임 박사가 말했어요. 사람들이 소리를 줄였어요. 청계천 주변엔 경적 금지 구역도 있고요. 밤엔 조명도 줄입니다. 새들이 놀라지 않게요. 새들은 그걸 느꼈고요. 여기가 안전하다는 걸 배웠죠. 서로 배려하니 함께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때 물가에 작은 돌무더기가 보였습니다. 뭔가 스르륵 움직였어요. 전 본능적으로 몸을 낮췄죠. 임 박사도 멈춰 섰습니다.
손으로 입에 손가락을 댔어요. 조용히 하라는 신호였습니다. 두 귀가 동그랗게 솟은 작은 동물이었습니다. 젖은 털, 짧은 다리, 긴 꼬리. 수달이었어요. 전 숨을 죽였습니다. 수달은 코를 벌름거리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러더니 물속으로 풍덩 뛰어들었죠. 물방울이 튀었고 잔잔한 물결이 퍼졌습니다. 잠시 후 다시 나타났어요. 입에 작은 물고기를 물고 있었습니다. 수달은 물가에 올라와 앉았습니다. 사람 눈치를 전혀 보지 않았어요. 우리가 보고 있는데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 집인 것처럼 편안하게 앉아서 물고기를 먹기 시작했죠. 저렇게 가까이서요? 전 속삭였습니다. 네. 임 박사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수달은 사람 눈치를 아주 많이 봅니다. 경계심이 강한 동물이에요. 공존이 안 되면 절대 돌아오지 않아요. 저 수달이 저렇게 편안하다는 건 이곳이 안전하다고 느낀다는 증거죠. 수달은 잠시 앉아 있다가 털을 탁 털었습니다. 물방울이 사방으로 튀었어요. 그리고 다시 물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꼬리가 마지막으로 물 위를 스치고 사라졌죠. 전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네요. 맞습니다. 임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죠. 생태계가 돌아오고 있어요. 작년엔 수달 한 마리였는데 올해는 2마리예요. 짝을 지은 것 같아요. 새끼도 볼 수 있을까요? 가능성 있죠. 임 박사가 웃었습니다. 자연은 기회만 주면 스스로 회복합니다. 저희는 그냥 기회를 준 거예요. 우린 다시 걸었습니다. 이번엔 청계천 중류 쪽이었어요. 사람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점심시간이었거든요. 직장인들이 도시락을 들고 나와 앉아 있었어요. 강변 벤치마다 사람들이 있었죠. 어떤 사람은 샌드위치를 먹고, 어떤 사람은 음악을 듣고, 어떤 사람은 그냥 멍하니 물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시끄럽지 않았습니다. 모두 조용히 자기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저 사람들 매일 오나요? 전 물었습니다. 많이 오죠. 점심시간에 청계천 산책하는 게 일상이 된 사람들이 많아요. 스트레스 해소에도 좋고 공기도 좋으니까요. 전 그 풍경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셔터를 누를 때마다 가슴이 뛰었어요. 이게 진짜 뉴스감이구나. 이게 진짜 이야기구나. 숫자가 아니라 삶이구나.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레이첼 씨. 임 박사가 불렀어요. 오늘 밤 다시 오실 수 있나요? 밤에요? 네. 보여드릴 게 있어요. 청계천의 진짜 기적이요. 그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전 고개를 끄덕였죠. 물론이죠. 그날 오후 전 호텔에서 노트를 정리했습니다. 임 박사의 말들, 수달의 모습, 시민들의 표정. 모든 게 제 예상과 달랐어요. 연출이 아니었습니다. 진짜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한 가지 의문이 남았습니다. 이게 지속 가능한가? 일시적 효과가 아니라 진짜 복원인가? 그 답을 밤에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밤 9시. 전 다시 청계천에 나왔습니다. 임 박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옆엔 젊은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제 동료 김서연 연구원입니다. 반딧불이 전문가죠. 만나서 반갑습니다. 서연 연구원이 영어로 인사했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우린 청계천 상류로 향했습니다. 사람이 점점 줄어들었어요. 조명도 희미해졌죠. 여기서 잠깐 기다려보세요. 임 박사가 말했습니다. 전 서서 주변을 둘러봤어요. 어둠 속에서 물소리만 들렸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나무 잎사귀들이 바스락거렸죠. 뭘 기다리는 거예요? 전 물었습니다. 곧 보실 겁니다. 서연 연구원이 시계를 봤습니다. 9시 10분쯤 되면 나타나요. 거의 정확해요. 뭐가요? 기다려보세요. 전 팔짱을 끼고 기다렸습니다. 1분, 2분이 지났어요. 여전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작은 불빛이 보였어요. 처음엔 하나였습니다. 깜빡이는 작은 빛. 그러다 둘이 됐죠. 셋, 넷, 다섯. 점점 늘어났습니다. 반딧불이었어요. 어둠 속에서 춤을 추듯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전 숨을 멈췄죠. 반딧불이가 계속 나타났습니다. 10마리, 20마리, 50마리, 100마리, 200마리, 300마리가 넘는 반딧불이가 어둠을 수놓고 있었어요. 이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 무릎을 꿇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우는지 몰랐어요. 그냥 눈물이 흘렀죠. 20년 기자 생활하면서 울어본 적이 없었는데요. 이게 과학이 아니에요. 전 중얼거렸습니다. 임 박사가 옆에 앉았습니다. 맞아요. 이건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서현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반딧불이는 빛 공해에 아주 민감해요. 도시 불빛만 있어도 번식을 못합니다. 방향을 잃거든요. 여기는 밤 9시부터 조명을 줄여요. 반딧불이를 위해서죠. 사람들이 찬성했나요? 전 물었습니다. 네. 임 박사가 대답했습니다. 시민 투표했어요. 90%가 찬성했죠. 어두워도 괜찮다고요. 반딧불이가 더 중요하다고요. 사람들이 이곳을 아껴줬어요. 서현 연구원이 계속 말했습니다. 쓰레기 하나 버리지 않고 소리 하나 크게 내지 않고요. 살충제도 안 써요. 주변 식당들도 협조해요. 그래서 반딧불이가 돌아온 거예요. 전 고개를 들었습니다. 반딧불이들이 여전히 날고 있었어요. 마치 별들이 땅으로 내려온 것 같았습니다. 빛의 패턴이 아름다웠어요. 켜졌다 꺼졌다를 반복하며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짝짓기 신호였죠. 2005년엔 한 마리도 없었어요. 서현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2010년에 처음 발견했죠. 5마리였어요. 지금은 300마리가 넘어요. 매년 늘고 있습니다. 전 20년간 환경기자였어요. 전 말했습니다. 온갖 보건 프로젝트를 봤죠. 대부분은 실패했어요. 돈만 쓰고 결과는 없었죠. 아니면 처음 몇 년은 좋다가 금방 원래대로 돌아갔고요. 임 박사가 조용히 들었습니다. 근데 여긴 달라요. 제 목소리가 확신에 찼습니다. 여긴 진짜예요. 사람들이 진심으로 자연을 대했고 자연도 진심으로 답한 거예요. 이건 돈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만든 거예요. 반딧불이 한 마리가 제 손등에 앉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불빛이었어요. 전 숨도 쉬지 않고 그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작은 생명이 제 손 위에서 빛나고 있었죠. 날개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배 부분에서 나오는 빛이 은은했어요. 그 순간 전 깨달았습니다. 제가 찾던 건 데이터가 아니었어요. 증거도 아니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사람의 진심과 자연의 진심이 만나는 순간. 그게 바로 이곳이었어요. 반딧불이가 날아올랐습니다. 어둠 속으로 사라졌죠. 하지만 그 불빛은 제 마음속에 남았습니다. 임 박사님, 서현 연구원님. 전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고 싶어요. 제대로요. 과장 없이, 있는 그대로요. 임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과장하지 말아주세요. 있는 그대로만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놀랍니까가요. 약속합니다. 전 일어섰습니다. 반딧불이들이 여전히 날고 있었어요. 그 불빛 하나하나가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니, 기적이 아니었어요. 선택이었습니다. 이 도시가 이 사람들이 선택한 미래였죠. 다음 날 아침 임 박사가 전화했습니다. 레이첼 씨, 만나보실 분들이 있어요. 청계천을 진짜로 만든 사람들이죠. 전 호텔 로비에서 그를 만났습니다. 그와 함께 온 사람은 2명이었습니다. 어젯밤 본 노인과 작은 체구의 할머니. 강태수입니다. 노인이 손을 내밀었어요. 박옥희예요. 할머니가 미소 지었습니다. 우린 청계천으로 갔습니다. 강태수 할아버지가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이게 제가 10살 때 찍은 사진입니다.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맑은 하천에서 아이들이 물놀이하는 모습이었죠. 웃는 얼굴들, 투명한 물, 주변의 나무들. 여기가 청계천이에요. 1950년대였죠.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땐 물이 이렇게 맑았어요. 바닥이 다 보였죠. 물고기도 많았고요. 여름이면 온 동네 아이들이 여기서 놀았어요. 물장사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전 사진을 자세히 봤습니다. 아이들의 웃는 얼굴이 너무 행복해 보였어요. 아름답네요. 그랬죠.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러다 도시가 커지면서 모든 게 달라졌어요. 60년대부터 공장이 들어섰죠. 폐수가 흘러들었어요. 생활하수도 그대로 버려졌고요.
70년대엔 악취가 심했어요. 지나가기도 힘들 정도였죠. 할아버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물장사하던 사람들 생계가 끊겼어요. 저희 아버지도 그중 하나였죠. 하천이 막히자 삶도 무너졌어요. 그래서 결국 복게 됐습니다. 복게요? 하천 위에 콘크리트를 덮어버린 거예요. 1978년부터 시작했죠. 도로를 만들었어요. 고가도로까지 세웠고요. 청계천은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땅 밑으로 숨겨졌죠. 할아버지가 다시 사진을 들여다봤어요. 전 이 사진을 평생 간직했어요. 지갑에 넣고 다녔죠. 언젠간 다시 이렇게 될 거라 믿으면서요. 주변 사람들은 미쳤다고 했어요. 불가능하다고요. 근데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전 물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미소 지었습니다. 이게 제 어린 시절이거든요. 제일 행복했던 기억이에요. 그걸 다시 보고 싶었어요. 죽기 전에요. 그리고 정말 돌아왔네요. 70년 만에요. 할아버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2005년 보건공사 끝나고 처음 왔을 때요. 물이 흐르는 거 보고 울었어요. 60살 넘은 남자가 거리에서 울었죠. 부끄럽지 않았어요. 행복해서 운 거니까요. 박옥희 할머니가 비닐봉지를 꺼냈어요. 제가 여기 온 지 15년 됐어요.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남편 돌아가시고 혼자 됐죠. 우울했어요. 집에만 있으니 자꾸 슬픈 생각만 들더라고요. 그러다 청계천 소식 듣고 나왔어요. 할머니가 물가로 다가갔습니다. 처음엔 물고기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도 계속 왔죠. 빵 사와서 던져줬어요. 그러다 점점 늘어났어요. 할머니가 빵 조각을 물에 던졌습니다. 잉어들이 모여들었어요. 저 잉어는 제가 10년 전부터 봐왔어요. 등에 점이 3개 있거든요. 처음엔 이만했는데 이렇게 컸어요. 할머니가 손으로 크기를 보여줬습니다. 얼마나 잘 먹는지 몰라요. 제가 오는 시간을 알아요. 제 발소리 들으면 모여들어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심심해서 왔어요. 혼자 사니까요. 근데 이제는 가족 같아요. 이 물고기들이요. 얘들 보러 오는 게 제 하루 일과예요. 물고기가 가족이라고 생각하신 적 있으세요?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전 고개를 저었죠. 없어요. 저도 예전엔 없었어요. 근데 여기 오면서 생각이 바뀌었죠. 얘들도 저를 알아봐요. 제가 오면 다가오거든요. 다른 사람한텐 안 그래요. 정말 그랬습니다. 할머니가 손을 뻗자 잉어 한 마리가 가까이 왔어요. 할머니가 물을 쓰다듬었습니다. 신기하죠? 이게 사람과 자연이 함께 사는 거예요. 제가 얘들 돌보고 얘들이 저한테 기쁨을 줘요. 덕분에 우울증도 나았어요. 전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셔터를 눌렀죠. 할머니와 물고기. 그 장면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레이첼 씨. 할아버지가 불렀어요. 이 이야기를 꼭 전해주세요. 어떤 이야기요? 청계천은 정부가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만든 거예요. 할아버지가 주변을 가리켰습니다. 매일 산책하는 사람들, 쓰레기 줍는 사람들, 물고기 밥 주는 사람들. 우리가 이곳을 지켜온 거예요. 처음 복원했을 때 관리가 안 됐으면 금방 망가졌을 겁니다. 근데 시민들이 지켰어요. 자기 집처럼요. 할머니가 덧붙였습니다. 청계천은 우리 삶의 일부예요. 그래서 소중한 거죠. 돈으로 만든 게 아니라 마음으로 만든 거예요. 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꼭 전하겠습니다. 있는 그대로요. 우린 한참을 더 이야기했어요. 할아버지의 어린 시절, 할머니의 15년. 그들의 이야기는 청계천의 역사 그 자체였습니다. 헤어질 때 할아버지가 사진을 제게 건넸어요. 이거 쓰세요. 기사예요. 이렇게 소중한걸요? 괜찮아요. 더 많은 사람이 봐야 해요. 청계천이 어디서 왔는지요? 누구 덕분인지요? 전 조심스럽게 사진을 받았습니다.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어요. 좋은 글 써주세요.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 이야기도 담아서요. 약속합니다. 기사를 송고한 건 이틀 뒤였습니다. CNN 인터내셔널 메인에 실렸어요. 제목은 이랬습니다. 도시가 자연에게 사과하는 법, 서울 청계천이 보여준 기적. 부제는 이렇게 달았죠. 70년 만에 돌아온 생명,
그리고 그것을 지킨 사람들.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조회수가 1,000만을 넘었어요. 댓글이 쏟아졌죠. 믿을 수 없다. 가짜 아니냐? 연출이다. 하지만 더 많은 댓글은 달랐습니다. 우리 도시도 할 수 있을까? 정말 감동적이다. 서울에 가보고 싶다. 이게 진짜 가능한 거구나. 오스카 편집장이 전화했습니다. 레이첼, 대박이야. 후속 기사 준비해. 영상 다큐도 만들자고. 리처드장도 이메일을 보냈어요. 잘했어요, 레이첼. 하지만 정말 연출 없었어요? 지속 가능성은 확인했고요. 전 답장을 보냈습니다. 없었습니다. 제 눈으로 확인했어요. 15년간 유지되고 있고 매년 개선되고 있습니다. 이건 일회성이 아니에요. 사흘 후 리처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레이첼, 나도 가보고 싶어요. 직접 확인하고 싶어요. 전 놀랐습니다. 정말요? 네. 만약 이게 진짜라면 내 생각을 바꿔야 할 것 같아요. 도시 개발에 대한 생각을요. 일주일 후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파리시 환경국에서요. 청계천 벤치마킹하고 싶습니다. 담당자와 연결해 주실 수 있나요? 런던에서도 왔어요. 템스강 복원 프로젝트에 참고하고 싶습니다. 현장 시찰 가능할까요? 뉴욕, 도쿄, 로스앤젤레스, 베를린, 암스테르담. 세계 각지의 도시들이 문의했습니다. 전 서울에 남아 취재를 계속했어요. 임지혁 박사가 말했습니다. 레이첼 씨 덕분에 바빠졌어요. 외국 시찰단이 매주 와요. 이번 주만 3팀이에요. 부담되시겠어요? 아니요. 오히려 좋아요. 우리 경험이 다른 도시에 도움이 된다면요. 지구 전체가 나아지는 거잖아요. 한 달 후 파리 시장이 직접 왔습니다. 생강 복원 계획을 논의하러요. 전 그 현장을 취재했죠. 파리 시장은 40대 여성이었습니다. 이름은 마리 드뷔시. 환경운동가 출신이었어요. 서울이 보여준 건 희망입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도시도 자연과 공존할 수 있다는 희망이요. 파리는 100년 넘게 생강을 죽여왔어요. 이제 살려야 할 때입니다. 임 박사가 대답했습니다. 핵심은 시민입니다. 시민이 함께하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정부는 무대만 만들 뿐이에요. 주인공은 시민입니다. 마리 시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민 참여 어떻게 이끌어냈어요? 솔직하게 말했어요. 임 박사가 대답했습니다. 예산이 얼마 들고 시간이 얼마 걸리고 실패 가능성도 있다고요. 하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도시를 만들고 싶다고요. 시민들이 호응했어요. 얼마나 걸렸어요? 15년이요. 아직도 진행 중이고요. 완성은 없어요. 계속 나아지는 거죠. 마리 시장이 물가를 바라봤습니다. 물고기들이 헤엄치고 있었어요. 저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임 박사가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파리는 서울보다 조건이 더 좋아요. 이미 환경의식이 높은 도시잖아요. 시작하면 됩니다. 2년 후 파리에서 소식이 왔습니다. 생강 수질이 개선됐대요. 물고기가 돌아오기 시작했다고요. 2025년 올림픽 때 생강에서 수영 경기를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100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런던 템스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달이 목격됐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뉴욕 허드슨강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물새가 늘었다고요. 전 그 모든 과정을 취재했습니다. 각 도시를 방문했고 담당자들을 인터뷰했어요. 모두가 한결같이 말했습니다. 서울이 가능성을 보여줬다. 청계천이 우리에게 용기를 줬다. 그리고 깨달았죠. 청계천은 시작이었습니다. 세계 도시들의 변화를 촉발한 시작점이었어요. 다큐멘터리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데이빗 윤 감독과 함께요. 레이첼, 당신 변했어요. 데이빗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떻게요? 예전엔 냉정했죠. 숫자만 믿고 감정은 배제했어요. 지금은 따뜻해요. 사람을 봐요. 전 미소 지었습니다. 청계천이 바꿔놨어요. 아니, 청계천 사람들이요. 다큐는 6개월 만에 완성됐습니다. 제목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든 도시였어요. 구성은 이랬습니다. 청계천의 과거, 복원 과정, 현재. 그리고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변화. 강태수 할아버지의 인터뷰. 박옥희 할머니의 물고기.
임지혁 박사의 헌신, 반딧불이의 춤, 수달의 귀환. 모든 게 담겼습니다. 상영회는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렸습니다. 각국 환경 장관들이 모였죠. 100개가 넘는 나라에서 왔어요. 상영이 시작됐습니다. 어두운 홀에서 청계천이 펼쳐졌어요. 70년 전 맑은 하천, 오염되고 복개된 과거, 그리고 되살아난 현재. 강태수 할아버지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전 70년을 기다렸어요. 포기하지 않았죠. 박옥희 할머니가 물고기에게 빵을 주는 장면. 얘들이 제 가족이에요. 덕분에 우울증이 나았어요. 반딧불이가 어둠 속에서 빛나는 장면. 300마리의 불빛이 화면을 채웠습니다. 홀에서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마지막 장면은 이랬습니다. 임지혁 박사가 청계천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건 기적이 아니에요. 선택이에요. 우리가 선택한 미래입니다. 화면이 어두워졌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그리고 박수가 터졌습니다. 기립박수였습니다.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일어나 박수쳤어요. 어떤 사람은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한 장관이 말했습니다. 케냐 환경장관이었어요. 이건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 인류의 이야기예요.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독일 환경장관이 일어났습니다. 베를린도 시작하겠습니다. 슈플의 강 복원 프로젝트를요. 일본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도쿄도 동참하겠습니다. 하나둘 손이 올라갔습니다. 20개가 넘는 나라가 동참을 선언했어요. 전 객석에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청계천에서 시작된 변화가 전 세계로 퍼지고 있었습니다. 상영회 후 리셉션이 열렸습니다. 리처드장이 다가왔어요. 레이첼, 인정합니다. 당신이 옳았어요. 감사합니다. 전 회의적이었어요. 동양 도시가 서구를 앞선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하지만 당신이 보여준 건 사실이었어요. 부끄럽습니다. 리처드가 잠시 멈췄습니다. 제 아버지는 중국에서 철강 회사를 운영했어요. 환경 따윈 신경 쓰지 않았죠. 전 그걸 당연하게 여겼어요. 개발이 우선이라고요. 하지만 이제 알겠어요. 개발과 환경은 함께 갈 수 있다는 걸요. 앞으로 도시 개발을 볼 때 다르게 봐야겠어요. 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한 사람의 생각을 바꿨다는 것. 그게 바로 저널리즘의 힘이었으니까요. 말이 드빗이 파리 시장이 다가왔습니다. 레이첼, 감사해요. 당신이 없었다면 우리도 시작하지 못했을 거예요. 아니에요. 시작은 서울이 한 거예요. 전 그냥 전했을 뿐이죠. 아니에요. 마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이 세상에 알렸어요. 그게 없었으면 우린 몰랐을 거예요. 기자의 역할이 그거잖아요. 세상을 연결하는 것. 그날 밤 전 호텔방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뉴욕의 밤이 화려했어요. 하지만 전 서울의 고요한 밤이 그리웠습니다. 청계천의 물소리가 그리웠어요. 반딧불이의 불빛이 그리웠습니다. 전 결심했죠. 다시 돌아가야겠다고. 서울로요. 청계천으로요. 6개월 후 전 다시 인천공항에 내렸습니다. 이번엔 취재가 아니었어요. 확인이었습니다. 청계천이 여전한지요. 임지혁 박사가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레이첼 씨, 오랜만이에요. 보고 싶었어요, 임 박사님. 우린 곧장 청계천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임 박사가 말했습니다. 많이 변했어요. 뭐가요? 반딧불이가 300마리로 늘었어요. 쇠백로도 둥지를 틀었고요. 쇠백로요? 네. 작년엔 한 쌍이었는데 올해는 세 쌍이에요. 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은 여전히 조용하고 깨끗했어요. 청계천에 도착했습니다. 물은 여전히 맑았어요. 사람들이 산책하고 있었죠. 전 천천히 걸었습니다. 모든 게 익숙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새로웠습니다. 저기 보세요. 임 박사가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흰 새 한 마리가 날고 있었어요. 쇠백로였습니다. 새는 다리 밑 둥지로 내려갔죠. 새끼가 있어요. 임 박사가 말했습니다. 전 망원경으로 봤습니다. 둥지에 작은 새끼 3마리가 보였어요. 도심에서 번식까지 하다니. 전 중얼거렸습니다. 완전한 공존이에요. 임 박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우린 더 걸었습니다. 강태수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레이첼 씨 왔구만. 할아버지, 건강하세요? 덕분에 잘 있어. 매일 여기 와. 할아버지가 물을 가리켰습니다. 요즘 물고기가 더 많아졌어. 25종이래. 25종이요? 그래. 자꾸 늘어나. 할아버지가 웃었습니다. 이 할애비가 죽기 전에 30종 보고 싶네.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전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박옥희 할머니도 만났습니다. 여전히 빵을 들고 와 있었어요. 레이첼, 잘 지냈어? 네, 할머니. 할머니는요? 나도 잘 지내지. 물고기들도 잘 있고. 할머니가 빵을 던졌습니다. 잉어들이 모여들었어요. 저 큰 잉어 기억나? 더 컸어. 얼마나 잘 먹는지 몰라. 할머니의 목소리가 행복했습니다. 그날 밤 전 다시 청계천을 찾았습니다. 임 박사와 함께요. 어둠이 내렸고 조명이 희미해졌습니다. 그리고 반딧불이가 나타났어요. 300마리. 6개월 전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불빛이 어둠을 수놓았어요. 전 무릎을 꿇었습니다. 또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였습니다. 이 아름다움이 존재한다는 것에 대한 감사. 사람이 자연을 되살릴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 임 박사님. 전 말했습니다. 이건 기적이 아니에요. 맞아요. 임 박사가 대답했습니다. 선택이에요. 이 도시가 선택한 미래죠. 전 일어섰습니다. 반딧불이들이 여전히 날고 있었어요. 전 이 이야기를 계속 전할 거예요. 부탁드립니다. 임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린 천천히 돌아왔습니다. 물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그 소리가 제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계속해라. 포기하지 마라. 희망은 여기 있다. 호텔로 돌아와 전 노트북을 켰습니다. 새로운 기사를 쓰기 시작했어요. 제목은 이랬습니다. 청계천, 6개월 후 그리고 미래. 손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쇠백로의 둥지, 300마리의 반딧불이, 25종의 물고기. 그리고 매일 이곳을 지키는 사람들. 새벽 4시에 기사를 완성했습니다. 전송신 버튼을 눌렀죠.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도시가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청계천은 여전히 고요할 거예요. 사람과 자연이 조용히 공존하며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거예요. 전 미소 지었습니다. 이 도시가 자랑스러웠어요. 이 사람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전 다짐했죠. 이 이야기를 세상 끝까지 전하겠다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든 도시. 사람이 자연에게 사과하고 자연이 사람을 용서한 도시. 그 이름은 서울이었습니다. 청계천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맑은 물이 고요히 영원히.